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오전장 매매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의 오후장 매매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4시 25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STO 제시동 기대감에 들썩, 이재명 21일 증권리서치센터장 간담회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STO에 대한 제도 준비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STO 관련 뉴스가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시간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 시간 4시부터 6시 사이에 무조건 뉴스를 봐야 됩니다.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의 단일가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날 그래서 핑거, STO 관련주, 뱅크웨어 글로벌, 아톤, 갤럭시 SM, K옥션, 한국정보인증, IT센, STO 관련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고, 핑거랑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나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이 STO 관련 뉴스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핑거를 보시면 이게 시간의 단일가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4시 10분에는 음봉이었죠. 마이너스 1%였다가 20분에 살짝 올라오더니 4시 30분. 자, 이 뉴스가 나온 시간은 4시 25분이거든요.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4시 30분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40분에 6%, 50분에 8%, 8.7%, 5시에 상한가를 묶어버리죠. 그죠? 이때 상한가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묶어버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잠그면서 6시까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거고, 같이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 2등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 3%, 7%, 8%, 9%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요거랑 같이 짝꿍으로 매매하던가, 아니면 그 밑에 후발주 아톤이나 갤럭시 SM, K옥션 이런 종목들이 원래 움직이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후발주로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죠? 네, 넥스트레이드가 생겼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요, 4시부터 몇 시까지? 8시까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의 단일가와 함께 같은 섹터의 넥스트레이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한 섹터가 특정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STO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찾아봐야겠죠. 네, 아마 평소에 STO 관련주들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비트코인, STO, 토스 관련주들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가 쭉 다 나오죠. 두나무 관련주, STO 관련주, 또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블로그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관련주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빨간색으로 밑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되는 종목들인데,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이거는 비트코인에 가까운 종목들이고, 보통 STO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옥션 두 종목이에요. 그럼 이 두 종목을 보시면 그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보시면 4시 30분부터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4시 30분에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종목이 4시 30분부터 확 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 튀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계단식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팍팍팍 양봉으로 튀어주는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 이 시간대가 딱 정확하게 30분, 40분, 50분. 네. 그 다음에 5시. 이런 식으로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이 체결되는 시간에 이렇게 양봉으로 팍팍팍 튀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10분마다
상승을 하는데 테마가 엮여서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분마다 체결되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NXT에서 사고 팔고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첫 번째 팁은 내가 시간의 단일가 거래 10분마다 이 주식 창을 보기가 어렵다 또는 답답하다, 바로바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관련 섹터 종목들을 찾아서. 당연히 관련 섹터 종목에서도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찾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핑거가 지금 5시 요 정각에 상한가를 묶었습니다. 그럼 5시 정각에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5시죠. 5시. 자, 그 이후에도 NXT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겠죠.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승을 해서 더 이상 먹을 구간이 없지만 얘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움직이나요? 잘 안 움직이나요? 네. 시간에서 상한가를 닫았다고 해서 여기서 엄청 막 튀어주고 이렇지는 않다.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이 한 종목만 보면 안 되겠죠. 자, 보셔야 될 종목은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뭐냐?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4시 반부터 이렇게 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4시 반이거든요. 여기 4시 반에 양봉 보이시죠? 그러면서 몇 시까지 올라갔냐? 딱 5시까지 정확하게 상승을 해주죠. 자, 그런데 요 5시까지, 요 때까지만 해도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2등주였어요. 대체거래소 2등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시냐면 이 부분이 45분입니다. 7시 45분. 7시 45분에 갑자기 서울 옥션이 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등주로 가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오히려 장 마감 직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2중주로 가던 서울 옥션이 갑자기 대체거래소 끝나기 15분 전에 7시 45분에 이렇게 튀었습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주가 나중에 더 튀어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한 테마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을 때 우리가 넥스트레이드로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갔을 때 시간의 단일가가 묶이고 난 상한가에 간 이후에는 이 종목들, 대체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시간의 상한가를 마치 간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인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럼 그 시간 이후에 더 상승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울 옥션처럼 더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더 상승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만한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상승하지 못했던 분량만큼을 오히려 8시 전에 이렇게 서울 옥션처럼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마감까지 이런 종목들은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그럼 넥스트레이드 오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8시 매매 때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는 이렇게 빵 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빵 튀어줄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여서 시초가 매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어쨌든 상한가에 간 종목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이렇게 빵 튀어줄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가능성을 두고 두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시초에 갑자기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절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비중을 조절하셔서 시초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외에서 한 가지 섹터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넥스트 트레이드로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시 전까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더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초가 매매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중을 줄여서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왜? 제가 대체골에서 오전장 매매할 때 시초가 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네,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로 줄 상한가를 가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시초가에 튀어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오후장 매매에 확신을 가질 만한 통계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은 자주 못 찍어드리지만 이 리얼마인드 경제 블로그에서 매일매일 미장, 그 다음에 시간에 주요 종목들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뉴스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치, 정책주나 이런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댓글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제 블로그에도 놀러오고 싶으신 분들은 리얼마인드 경제 블로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